안녕하세요. 사학개미 2020입니다. 3월 둘째 주 테슬라 뉴스입니다. 3월 10일 테슬라 주가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비트코인과 스타트업의 금융을 담당하는 실리콘밸리 은행들의 위기 때문에 하락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173.4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투자자의 날에서 목격된 사이버트럭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많은 잠재적 기능 중 가장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후륜 스티어링 기능입니다. 사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수요일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보여준 최신 사전 제작 베타가 장착되어 커다란 픽업의 좁은 회전과 공간 조작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말 이 기능이 있는 사이버트럭의 비디오가 처음 발견되었고 2022년 초에 또 다른 목격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투자자 이벤트 사진이 많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의 수요일 목격은 지금까지 본 촬영 중 가장 좋은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추가 공간을 위해 뒷좌석을 접는 것과 같은 차량 내부의 개선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된 요크 스티어링 휠의 최종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륜 스티어링 기능은 사이버트럭이 움직이는 몇 안 되는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회전 변경이 작아 대형 트럭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어 유리한 기능입니다. 흥미롭게도 후륜 스티어링은 4개의 타이어를 모두 사용하여 기동성을 높이는 반면 4륜 스티어링과는 다릅니다. 조작 및 방향 변경을 지원하는 4개의 휠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인페이지 스티어링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리어 휠 스티어링은 리어 타이어가 프론트 타이어와 함께 작동하도록 도와주어 느린 속도에서 회전 및 기동성을 향상시켜줍니다. 테슬라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의 초기 치수를 포기했지만 여전히 꽤 큰 크기의 차량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크기 때문에 거리가 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유럽 시장과 일부 국가에서는 결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이 생산될 미국, 특히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트럭은 치수면에서는 도로 위의 또 다른 트럭일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대형 픽업 트럭을 운전하고 사이버트럭과 다른 것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전체적인 모양인데 이는 완전히 파격적이며 픽업 디자인의 틀을 깨려는 테슬라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만나 아시아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추가 생산 시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내각 수석 장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주요 기업들의 전기차 투자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논의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산업부 장관은 배터리 생산을 지원할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에 EV 생산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미 2개의 글로벌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들과 논의 중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테슬라와 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멕시코에 신차 제작을 담당할 새로운 생산 시설을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이 공장이 북미 시장만 지원할 뿐 아시아의 성장과 확장을 보완할 추가 공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테슬라가 아시아에서 별도의 약속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전기차 판매를 활성화하고 주요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35,900대의 EV와 20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 EV를 전환될 5만 대의 엔진 오토바이에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자국에 건설할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다른 모델의 가격 인하가 수요에 도움이 되자 미국에서 가장 비싼 전기차 2종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2월 중순 미국에서 모델 3 세단과 모델 Y 크로스오버 각각 한 버전의 가격을 인하했었습니다. 최근의 가격 인하는 모델 S의 성능 버전에서 4%, 더 비싼 모델 X에서 9% 적용됐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몇 달 동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는 전륜 구동 및 성능 플레이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으며 2022년 테슬라 전세계 공급량의 약 4%를 차지했습니다. 더 저렴한 모델인 모델 3 세단과 모델 Y 크로스오버가 나머지 판매를 이루었습니다. 테슬라는 코드명 주니퍼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 Y의 생산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프리스는 회사가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으며 투자자의 날에 신제품 발표가 없다는 것이 큰 성장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자동차 회사에 대한 가격 목표를 180달러에서 2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동적인 가격 책정이 성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는 모델 3와 Y의 성장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지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4년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뮤엘 가르시아 주지사는 스페인 EFE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최종 허가를 받으면 3월 말 이전에 새 공장을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의 첫 번째 차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제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시아는 성명을 통해 테슬라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핵심이며 항공우주, 기술, 반도체 회사들을 멕시코로 데려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누에보 레온이 멕시코의 녹색 수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테슬라가 멕시코에도 공급업체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십억 달러짜리 공장 건설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미국 안전규제기관이 테슬라의 스티어링 휠이 분리될 수 있는 Y모델 SUV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청 결함조사실은 2023년식 Y형 차량에서 주행 중 스티어링 칼럼에서 스티어링 휠이 완전히 분리됐다는 2건의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통지서에는 휠을 스티어링 칼럼에 부착하는 키볼트가 누락된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두 차량은 모두 스티어링 휠을 탈거 및 재장착해야 하는 엔드 오브 라인 수리를 받았습니다. 마찰 장착으로 인해 스티어링 휠과 칼럼 스플라인 간의 연결이 작동 중 분리될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또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스티어링 휠에 가해지는 힘이 마찰 핏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갑자기 분리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모델 Y가 뉴저지의 1번 국도에서 작동 중에 핸들이 떨어진다는 것이 보고됐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차를 세울 수 있었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FSD 베타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일부 베테랑 테슬라 운전자만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FSD 베타 버전 11.3.1 업데이트는 심도 있게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용자를 포함한 베테랑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오랜 FSD 베타 사용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FSD 베타 버전 11.3.1이 인간 운전자로서의 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용자는 자신보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이 더 운전을 잘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을 뻔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번 FSD 베타 업데이트가 완벽하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초기에 이 시스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FSD 베타 테스터는 11.3.1 버전의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이 내비게이트 언 오토파일럿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FSD 베타 테스터는 또한 이 시스템이 적극적인 설정에서도 차량 간의 큰 간격을 두는 방식에서 여전히 매우 신중하다고 관찰했습니다. 동료 FSD 베타 테스터는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비판에도 개방적이고 정직했으며 11.3.1 업데이트를 통해 눈에 띄는 개선 사항이 보였다고 합니다. FSD 베타 사용자는 혼잡한 차선에서 차선 변경은 문제가 없었으며 2021년 1월 이후 문제가 된 테스트의 한 영역이 해결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혼잡한 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실제 테스트를 참조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FSD 베타 테스터인 척 쿡도 11.3.1 업데이트의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공유했습니다. 오랜 기간 FSD 베타 테스터는 부드러운 차선 변경을 수행하는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일부 클립과 다소 공격적이고 매우 인간적인 늦은 차선 변경을 수행하는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업체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한 테슬라의 가격 전쟁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회사가 1위를 차지할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테슬라가 초기의 약간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지난 1월 테슬라는 전 라인업에 걸쳐 공격적인 가격이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모델 Y 듀얼 모터 AWD와 같은 베스트셀링 차량에서도 가격이 약 20% 인하되어 52,990달러가 되었습니다. 모델 Y 듀얼 모터의 가격은 그 이후 약간 올랐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이전 분기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지난 1월 중순 모델 S 세단과 모델 X SUV 가격을 인하한 뒤 3월 초에 다시 인하했습니다. 현재 기본 모델 S는 연초 가격보다 14% 낮은 89,99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엔트리 레벨 모델 X의 가격은 이전 가격보다 17% 낮은 99,990달러입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드도 최근 가격을 인하했으며 머스탱 마하 E는 가격이 1%에서 8.8% 사이로 인하되었습니다. 모닝스타 분석가인 세스 골드스타인은 인사이더에서 보낸 논평에서 현 시점에서 테슬라의 경쟁은 다른 EV 제조 업체들을 훨씬 능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와의 가격 경쟁에는 EV 업체들뿐만 아니라 기존 엔진 자동차 회사들도 합세해야 합니다. 그는 또 모델 3가 결국 다른 세단과 경쟁할 수 있고 모델 Y가 다른 SUV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4분기와 2022년 회계연도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1월 가격 인하에 이어 수요가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동차 쇼핑 웹사이트 에드먼드의 인사이트 담당 이사인 제시카 칼드웰은 머스크의 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연구에서도 암시되었는데 이는 모델 Y의 신규 주문 대기 시간이 1월 이후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컬드웰은 가격 인하 후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테슬라가 대리점 모델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 전략이 전기차 제조업체에 유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콜드웰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딜러에게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2023년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보다 저렴한 차세대 차량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 분석가인 댄 아이보스는 오늘날 비공식적으로 모델 2라 불리는 다가오는 차량은 테슬라의 황금 거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저가의 미래 모델 2는 3만 달러 미만의 차량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대중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